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유전체 분석의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스케줄에 있는 것처럼 생거 시퀀싱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유전자를 예측하고 또 예측된 유전자에 대해서 도메인을 어사인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면 이 표와 같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생거 시퀀싱 데이터이죠. 보통 생거 시퀀싱을 이용하면 평균 한 500 베이스 페어 정도 리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가 500 베이스밖에 안 되는 이유는 시퀀싱 리드 뒤로 갈수록 시퀀싱 DNA 시퀀스를 이제 읽어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나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게 그 베이스 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펙티브하게 읽을 수 있는 길이가 한 500 베이스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지놈을 한 번에 시퀀싱 할 수 없고 조각조각 나눠서 시퀀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어셈블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어셈블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NCBI에 있는 소위 그 시퀀스 리드 트레이스 아카이브에서 시퀀스 데이터를 다운로드 했었습니다. 그 시퀀스 BL21T3 대장균의 BL21T3 균주 시퀀스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시퀀스를 다운로드 해보니까 FASTA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퀀싱을 얼마큼 했느냐, 전체 지놈 사이즈는 한 4.3메가 정도 되는데 그 4.3메가의 시퀀스 전체 지놈 사이즈에 비해서 실제로 시퀀싱은 그거의 10배, 20배 이상 시퀀싱을 한 거로 드러났죠. 따라서 이제 얼마큼 더 시퀀싱을 많이 했느냐, 그것을 이제 뎁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뎁스나 커버리지가 충분해야지 갭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부족하면 전체 지놈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랜덤하게 우리가 리드를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 커버리지에 따른 그 갭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또 이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시퀀싱 자체가 DNA 프래그먼트를 양 끝을 시퀀싱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페어드 시퀀스였습니다. 페어드 시퀀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DNA 인서트 사이즈, DNA 프래그먼트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두 개의 그 페어드 엔드가 실제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고 그것을 정보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때 조립이 된 그 컨티그들을 연결할 때 그 스캐폴드를 만들 때 그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어드 엔드 리드를 조립하고 조립하고 해주는 그 스캐폴드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 조립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이제 가장 유명한 캡3라는 컨티그 어셈블리 프로그램, 캡3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셈블리를 했었습니다. 그 어셈블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컨티뉴스한 연속적으로 갭이 없이 연속적으로 쭉 연결된 시퀀스를 얻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컨티그가 딱 하나의 컨티그가 나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 경우에는 1300여 개의 컨티그로 나눠지고 그 컨티그 사이가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컨티그 사이를 아까 얘기한 페어드 엔드 정보를 이용해서 한쪽 페어는 이쪽 컨티그가 나고 다른 페어는 다른 컨티그가 나오면은 이 두 컨티그는 서로 가깝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컨티그들을 연결해 놓는 것을 이제 스캐폴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스캐폴드의 개념도 들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셈블 되고 이제 게놈 시퀀스의 초안이 나왔는데 그 초안을 가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BL21DEC라는 균주인데 대장균의 표준균주하고 비교해서 좀 유사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 혹은 표준균주랑 공통되는 유전자, 표준균주와 잘 매핑이 되는 부위, 그 다음에 표준균주에는 없는 부위, 표준균주에 있었지만 BL21DEC에서는 사라진 부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위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그래서 딜리티드 진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표준균주에 있었지만 BL21DEC에서는 사라진 그런 유전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누쿠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누쿠모는 어셈블된 컨티그 시퀀스를 표준균주 시퀀스에다가 비교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시퀀스, 어떤 컨티그가 잘 매핑되는지 타일링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1300여 개의 컨티그 중에서 표준균주에는 전혀 매핑되지 않는 그런 컨티그들도 20몇 개인가요? 찾아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골라가지고 어떤 유전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까지는 염기서열 상태였고, 그 염기서열, 컨티그 염기서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유전자가 거기에 코딩이 되어 있는지, 그 유전자를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 프리딕션의 ORF를 이용한 사이즈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샤인 다이고널 시퀀스가 있는지, 또는 코던 유시지의 특이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 프리딕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 프리딕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쥔마크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컨티그에 어떤 유전자들이 어디에 코딩이 되는지를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얻어진 predicted genset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predicted genset을 보니까 상당히 작은 유전자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유전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진짜 유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모든 작은 유전자가 다 가짜냐, 그것도 참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때는 이런 이제 false positive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로 디스트리뷰션도 보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단백질을 가지고 표준균주의 단백질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블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교했었죠. 이제 블라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블라스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의 히트가 있는 것까지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일종의 로컬 얼라이먼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서로 유사한 시퀀스가 있으면 다 찾아주죠. 그 자체도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BL21DEC에 우리 예측한 프로테인에 과연 K12에서 표준균주에서 어떤 유전자에 해당하느냐, 오솔록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솔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소위 베스트 히트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 베스트 히트는 이제 가장 여러 개 매치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 히트. 베스트 히트는 통계적으로 이제 이게 스코어 차이가 이제 충분히 나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베스트 히트를 이제 찾는 옵션을 사용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예측은 됐지만 표준균주랑 매치되지 않는 그런 언매치된 그런 단백질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언맵된 컨티그에 있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언매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이제 매치가 되는 컨티그 안에도 그 중에도 이제 언매치되는 프로테인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RPS 블라스트라는 것은 블라스트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이것은 이제 단백질 시퀀스하고 시퀀스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시퀀스는 이제 뭐 단백질 시퀀스인데 그 시퀀스가 특정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지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도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링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각 위치에 어떤 아미노산이 올 건지 그 확률 값을 나타내는 PSSM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매트릭스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매칭을 주로 시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도메인들이 유사한 도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거기만 히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사한 도메인들에도 다 어느 정도 스코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스페시픽 히트라는 각 도메인별로 그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거다 할 때는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 값이 이제 NCBI에서 제공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그거보다 높은 값을 갖는 애들만 우리가 이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걸 이제 스페시픽 히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스페시픽 히트들을 가지고 이제 각 유전자별로 단백질이 어떤 도메인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그 어사인된 그때 우리가 사용한 도메인이 이제 COG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Clusters of Autologous 그 오솔로거스 그룹이라는 그 NCB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인데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미생물 진 애노테이션에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4천여 개의 이 COG 도메인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도메인들을 26가지 바이올로지컬 기능별로 또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26A부터 Z까지 펑셔널 코드를 이제 각 이 COG 하나의 COG가 매핑이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펑셔널 코드를 갖는지를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각 COG별로 각 그 펑셔널 코드별로 얼마나 유전자가 많은지 그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게놈 시퀀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지놈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어떤 기능 갖는 유전자들이 많고 어떤 기능 갖는 유전자들은 뭐 상대로 적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를 또 다른 균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대장균의 표준 균주랑 비교해서 이 두 가지 펑셔널 코드의 프로파일이 비슷한지 다른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K12하고 BL21 D3는 이제 유전자 개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대장균이기 때문에 이 펑셔널 코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균을 지놈 시퀀싱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펑셔널 코드가 이제 이라는 것이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이제 26가지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갖는 유전자들이 코디렉셔널하게 같은 방향으로 늘어서서 쭉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유전자들은 아마도 같은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동시에 발현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한 번에 발현이 되고 거기서부터 여러 단백질이 나와서 이 단백질이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기능을 그런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오페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유전자들이 오페론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오페론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유전치학개론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NCB에서 다운로드해서 또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또 그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들을 써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가시화하고 또 그 결과를 또 예를 들면 뭐 테이블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라는 컴퓨터 플랫폼에서 우리가 모든 분석을 했고
자, 그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눅스의 그 커맨드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뭐 쉘 스크립트까지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것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이제 후반부에 일어났던 진 프리딕션에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